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힘든 시장을 보내고 나서 한 주의 첫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 빨간불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특정 섹터로 돈이 몰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AI를 또 방문하겠다. 그런데 대선 첫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경선 후보 첫 공식 일정으로 퓨리오사 AI 방문, 첨단 산업 국가 주도의 투자, 유능한 정부와 실용주의를 강조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섹터로도 힘이 들어왔고요. AI 종목들 오늘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참 많이 남았는데요.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대선 출사표 던진 이재명 전 대표 첫 일정은 퓨리오사 AI 방문. 해당 소식에 AI 관련된 종목들은 상상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이재명 전 대표가 방문한 퓨리오사 AI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기업 가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신다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2017년 5월에 설립이 됐고요. 주요 제품을 살펴보신다면 데이터 센터용 MPU를 생산한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7,400억 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조까지 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는데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메타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 이미 한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메타와의 합병 이거를 좀 무산시키고 정치적으로 이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이제 국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퓨리오사 AI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선 출마 후에 첫 공식 일정이다라는 점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AI 반도체 기업 방문으로 인해서 성장 경제를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K-엔비디아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 관련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AI 100조 투자를 통해서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다양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오사 AI 자체가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 타파를 통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겠다. 그리고 실용적 정책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밝히겠다라는 점이고요. 향후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퓨리오사 AI 방문 소식에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의료 AI 종목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추가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생성형 AI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이슈인데 순빛 AI의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생성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임상시험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상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공동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규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 부분 위험 요인 관리 부분, 윤리적인 고려 부분에서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에 이제는 AI가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의료 쪽으로도 이게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인 이슈만 있지는 않는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종목들 그리고 AI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러브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정책의 실행력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K-엔비디아 시즌2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부의 반도체 정책 실패 사례를 언급하게 되면서 AI 분야에 유사한 무분별한 투자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과도한 국가 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실제로는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와 부패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나 대표가 이렇게 퓨리오사 AI를 방문했기 때문에 한 기업으로 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시죠. 네, 국제적인 경쟁력이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차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대비 기술력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여리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협력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라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종가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은 아무래도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29.98%의 상한가,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이 퓨리오사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4x4와 토마토 시스템,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AI 종목들 내에서 UD엠텍과 이스트에이드 상한가로 마감을 보여줬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20% 넘는 급등세 보여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료 AI 종목으로는 온코크로스, 메디아나까지 빨간불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많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퓨리오사 AI 방문이 얼마나 큰 의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가,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AI 관련된 공약의 러브콜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가 끝까지 좀 마감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열심히 봤는데 예. 일단 분위기는 지금 뭐 시장은 올랐는데 여전히 불안불안하죠. 뭐 코스닥은 오늘 1.9%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0.95%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아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가 잘 지켜줬다 정도, 그리고 이제 방산과 조선이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바이오 종목인 이제 알테오젠이 한 3% 이상 끌어줬고, 전반적으로 오늘 ABL 바이오도 10%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텍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그 안에 또 작지만 또 AI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뭐 의료 AI도 좋았고, 솔트룩스 같은 회사들은 뭐 23% 이상 올라갔고, 창투사들은 뭐 상한가 간 회사들도 있는데, 이게 아까 이제 브리핑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했죠. 양시장 다 매도했고 선물시장까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국내 개인과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잘 버텨줬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로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 지금 다행히 일주일 미뤄지긴 했는데 뭐 관세 발표 관련돼서 또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4월 달은 아마 당분간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흔들림이 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매를 워낙 세게 한번 맞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자란 매는 그렇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섹터별로 대응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대선 국면 진입하면서 정책 관련주 이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일부 자금 쏠림은 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여전히 출렁거리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습 효과를 좀 얻어내고 있다는 점 지켜봐 주셨습니다. 오늘 빨간불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초이스로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첫 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AI?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9일 날 이제 4월 9일이죠. 토마토 아침 프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솔트룩스 보셔야 된다. 놓치셨죠?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100조를 투자하겠다. 근데 이재명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왜 그 얘기에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고 퓨리오사 AI에 반응하냐? 결국은 지지율이 뭐 깡패죠. 사실 예, 오늘 연합뉴스에서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지지율이 48.8%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 뭐 여러 대선 후보들 다 합쳐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이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뭐 AI에다가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부터 시작해서 퓨리오사 방문해서 뭐 MPU도 이렇게 들고 사진도 찍으셨고 예,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겠구나.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투자가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인데 퓨리오사 지금 기업 가치가 뭐 1조 2천억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조 2천억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메타가 사겠다고 하는 가격이었는데 저라면 아마 팔았을 텐데 안 파셨더라고요. 예, 역시 애국자이신 것 같습니다. 예, AMD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대표님이 1조 2천억이면 너무 헐값이죠. 제가 봐도.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국내에 남아서 국내 AI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회사들을 키워주겠다라는 게 정책이고 그리고 지금 공공으로 지금 GPU도 사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드라이브 걸 거는 AI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당분간 이 테마는 이어지는데 오늘 좀 과하게 오른 쪽은 이제 창투사 쪽이죠. DSC 뭐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HB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여기 퓨리오사에 투자를 조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AI 강화위원회인가 뭐 강국위원회 뭐 그 출범했을 때 솔트룩스 이제 대표와 크라우드웍스 대표분이 양옆에 계셨고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왔죠. 그래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계속 AI 관련된 전문가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서로 이제 뭔가 토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돈 버는 기업들 찾으셔야 된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트룩스가 가장 좋다라고 봤는데 오늘 좀 뒤늦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좀 먼저 올라갔었고 시가총액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실적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작년 3분기부터. 그래서 올해는 아마 흑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루시아 2.5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이라고 하지만 소형 LLM이죠. 그러니까 SLLM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지금 기존의
오픈 AI에서 기업용으로 쓰려면 우리 개인으로 쓰려면 한 3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20불, 22불인가 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기업들은 쓰려면 많이 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거에 거의 한 뭐 절반 이하의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충분히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탑픽을 제가 항상 종목 하나 정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두 개 정하는 거 하나 정하면 그냥 솔트룩스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운영 경험이 가장 높은 뭐 더존 비전 같은 회사들도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러브콜로 인해서 집중이 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되는가 궁금하시다면 솔트룩스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된 종목이라고 하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좀 유능한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더존 비즈온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 두 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섹터는 바이오 쪽으로 집중해 주셨습니다. 한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쪽은 유한양행을 들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학회 모멘텀도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바이오 쪽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일단 초이스는 예, 유한양행. 유한양행이요. 예.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플러스권 움직임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 좀 수급이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탄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비초이스지만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5공장도 지금 뭐 풀로 다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우려는 없는데 그런데 왜 비초이스를 했냐? 네. 관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주로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개발도 하지만 사실은 바이오로직스의 주 그 실적 모멘텀은 다 CMO에 있죠. CMO, CDMO 이런 쪽에 관련돼 있고 한마디로 약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약을 주문하면 여기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약품 관세는 아직 얘기가 안 나왔는데 반도체도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하고 의약품 관세는 한 달 이내에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유한양행 같은 이제 국내 이제 제약사들 보면 해외 수출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CMO, CDMO 회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를 이제 상대방에게 뭐 가격 전가를 해도 되죠. 뭐 로슈가 노바티스가 만들어 달라고 하든, 아니 머크가 만들어 달라고 하든, 만들어줬을 때 가격을 전가하면 되지만 전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좀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견제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관세 우려가 여전히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2월 달에 이제 120만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 하락 추세죠. 보시면 중간에 한번 반등이 4월 3일 날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 뒤로 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다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이제 그게 빨리 발표가 돼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매맞기 전이기 때문에 공포심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만약에 사고 싶으신 분들 120만 원은 갔는데 100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 저는 일시적으로 100만 원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발표되기 전까지는 굳이 여기에 이제 발을 담그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바이오로직스 같이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관세 영향을 받지만 뭐 알테오젠처럼 기술을 파는 회사들은 관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바이오 종목이지만 바이오를 제조하느냐 아니면 기술을 판매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관세 영역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분을 뚫은 걸 생각을 해본다면 100만 원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른 부분, 기술력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기대되는 모멘텀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한양행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유한양행은 돈을 올해 얼만큼 벌 것이냐. 물론 이제 가이던스 상으로는 올해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을 이제 좀 한 1,0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는데 사실은 2분기부터 렉나자에 대한 수익이 반영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화된다는 건 지금 이미 이제 2분기 들어왔죠. 그 얘기는 지금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이제 마리포사라고 하는데 이거가 지금 이제 로열티 수익, 그러니까 지금 약으로 지금 출시가 됩니다.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얘기를 들으면 리브리반트 관련돼서는 이미 SC제형으로 지금 얀센에서 만든 건데 이게 SC제형으로 바뀌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물론 미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유럽에서 먼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겠죠. 상업화가 되면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매가 되면 로열티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고, 그럼 경쟁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된 병용요법인데 이미 데이터상으로 거의 1년 이상의 생존율을 더 높였고 S제형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폐암 환자한테 의사들이 처방할 때 더 이상 타그리소를 처방하지 않고 똑같이 둘 다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리포사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유한양행의 지금 로열티의 수입,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제외하고 로열티 수입만 내년 풀로 만약에 1년을 풀로 잡으면 최소 3천억에서 한 6천억 가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가 유한양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300억에서 500억 벌던 회사가 이제 1,000억에서 5천억, 6천억 버는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뭐 알레르기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뭐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들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제외하고 그냥 렉나자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까지 지금 조정을 잘 받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최근 조정에 따라서 반등 구간에서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 물론 펩트론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알테오젠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한양행도 생각보다 무겁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한번 사보시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행을 오늘 초이스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마리포사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차근차근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타그리소 대신에 생존율이 1년 이상 높기 때문에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주가는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작년에 유한양행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을 때 이 내용은 똑같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분기부터 실적 반영된다라는 건 알겠지만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한 뭐 9조 정도 합니다. 네. 9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전에 HLB가 그냥 한 단독 종목 하나, HLB 하나만으로도 10조가 한번 상회했던 적이 있고,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 20조 가까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돈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있지. 그래, 그리고 미리 땡겼다가 그렇죠.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리고 뭐 사실은 한동안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타그리소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이제 강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구심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 실제로 돈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은 달라지죠. 그래서 오히려 후행적으로 돈이 들어오겠다라는 게 확실해지고 금액이 정해지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얘를 홀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 지금 예상은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200억이면 비싸죠, 아직 주가는. 근데 내후년에, 내년에 만약에 3,000억이 들어올 거다. 그럼 또 달라지겠죠. 그럼 내후년에 6,000억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마음이. 그러면 이제 6,000억을 보고 가는 거죠, 주가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주가는 미리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반영돼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숫자가 들어오는 걸 늘어나는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목표치 어느 정도까지 보실까요?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일단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포트 쓰신 분도 뭐 22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분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초이스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시장은 빠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더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유한양행의 실적이 이제 숫자로 정말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20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나온 레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유한양행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종목 질문까지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종목 질문 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저희 질문 올려주시면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표님 하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잘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연해피님의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이고요. 32,000원 5%. 종목 진단과 함께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오스코텍 하면 유한양행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있긴 하잖아요. 이 종목 오늘 5.68% 상승한 채 마감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차트 흐름이 저점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가와 저가가 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어 관련된 이제 중복 상장 논란,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제노스코어가 사실은 이제 투자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투자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제노스코어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비상장 회사고 오스코텍의 자회사입니다. 지분은 72.1%를 오스코텍이 갖고 있고요. 오스코텍에서 지금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 렉나자죠. 이제 레이저 티닙 물질을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가 제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얀센이 이 기술을 사가면서 아까 로열티 아까 유한양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반반 가져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오스코텍이 일부 가져가겠죠. 일부 가져가고 그 오스코텍이 또 가져온 거를 제노스코에 또 나눠주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법인격이 다르니까 오스코텍과 또 제노스코가 또 그 들어온 몫을 나눠 갖는 형태가 되는데
제노스코가 아마 상장 지금 철회됐습니다. 상장 하는 것들이 그쵸. 예, 중복 이제 거래소에서 예비 심사 미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상장 철회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예전에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제2호 투자한다고 상장했다가 그거 취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거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유한양행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 좋았죠. 지금 유한양행 차트 보면 10월까지 좋았고요. 오스코텍은 좀 먼저 꺾였습니다. 8월까지 좋다가 좀 빠졌는데, 상승분도 오스코텍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스코텍도 로열티 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유한양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한 4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 가면 한번 이제 뭐 저항 받을 수는 있는데, 유한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만 원 가면 저는 오스코텍도 한 6만 원 이상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여전히 저는 6만 원까지 보셔도 되고, 그게 좀 지겹다라고 하시면 4만 원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5%면 저는 뭐 그냥 부담 없으니까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중이 5%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오스코텍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좀 우려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중복 상장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회사 제노스코가 상장이 철회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같이 주가 흐름이 함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만 5천 원 부분에서 5만 원 사이에 에서는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해사랑님의 종목이고요. 지금 평단가가 25,600원에 10%입니다.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퓨처캠의 오늘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오늘 종가가 장 마감가가 보합으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살짝 좀 소폭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긍정적인 이슈로 주가가 반등한 바 있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전에 이제 25,000원 돌파했을 때 더 갈 줄 알고 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올리셨는데, 저는 뭐 10%면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아마 4,900억 정도 할 텐데, 저는 1조까지는 갈 수 있다. 적어도.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돼서 말기 전립선암 치료제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한테 방사성 의약품, 방사성 치료제를 쓰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노바티스에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 대비해서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인데, 그 약은 방사성 물질을 여기보다 한 3배 더 써야 되고요. 근데 생존율은 한 30%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60% 나왔습니다. 약은 3분의 1만 쓰고, 방사성 의약품은 중요한 건 방사능 물질을 전구체라는 곳에 담아서 몸 안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암세포를 공격하면 한마디로 몸 안에다 작은 핵폭탄 하나 던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문제는 자기 몸도 다치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죠? 피폭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물론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우리가 피폭이 됩니다만 몸 안에 직접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해야 됩니다. 소량으로 좋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소량으로 지금 좋은 효과를 내는 데가 지금 퓨처캠이고,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한테는 이게 거의 구세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상 이상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3상을 그냥 실제 환자한테 투여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치료제로 빨리 승인이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 기술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거를 노리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 수출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가치는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이 방사선 치료제 관련돼서 좋은 임상 결과 일상 때 나왔을 때 벌써 한 이때 보면 10월달, 작년 10월달에 3만 원까지 이제 바로 올라갔었죠. 8,000원대에서. 그런 모습을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제 뭐 마음속으로는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서 물리셨는데 4만 원 얘기하면 또 화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5,000원 돌파하면 생각보다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10%면 뭐 10% 정도 갖고 계시고 이 정도 가격이면 한 15%까지 비중을 좀 늘리셔서 일부 또 한 5%는 팔고 나오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시면서 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바이오텍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태고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퓨처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에 대한 질문을 주셔도 아주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말 쉽게 이해가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아주 소량으로 적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15%까지 늘려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4만 원 목표치 제시가 됐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두 종목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들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살펴드릴게 용선 제이님의 종목 블루엠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300원에 12%. 이 종목은 매도를 어느 정도에 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손실권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000원대 위치하고 있고요. 블루엠텍 상당 부분 작년까지는 그래도 비만 치료제가 많이 성장을 보여줬었는데 요새 좀 기대감이 꺾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위고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위고비의 이제 유통 담당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한 9,000원대에서 한 2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이제 블루엠텍이 다시 움직이는 이유는 5월부터 또 다시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젯바운드가 들어오면 블루엠텍이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는 거죠. 대표님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위고비와 젯바운드의 차이점 혹시 아실까요? 이름이 다르죠. 네, 회사가 다르고. 뭐 특별하게 네. 뭐 기대되는 효과는 없을까요? 일단 효과는 부작용이 좀 더 네. 덜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데 그건 위고비랑 비슷한데 지금 위고비 제가 농담을 해서 위고비보다 효능이 더 좋다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위고비에서 젯바운드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셀럽들이 지금 위고비에서 jet바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래서 위고비가 약간 부작용이 더 심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예, 그죠? 그 회사가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일라릴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판정이 난 거죠. 이제 시장에서 젯바운드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젯바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오실 기회는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뭐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유통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한 4, 5일 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매수 가격까지는 한번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12% 정도니까 저는 한 15,000원 정도에서 2만 원, 18,000원까지는 맥시멈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가격까지는 올라갈지 여부는 진짜로 유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니까 일부 이제 올라오게 되면 한 15,000원 부근 가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셨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젯바운드 효과로 인해서 이 위고비에서 젯바운드로 일론 머스크도 갈아탔다라고 하는데요. 그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쯤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이 펩트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질문을 주신 분께서 평단가가 도람뷰님이 12만 원에 들고 계시대요. 5% 비중으로 잘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송 보고 진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비중이 적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익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방송 보셨으면 더 빨리 사셨어야 되는데 좀 늦게 사셨네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신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12만 원 정도면 지금 뭐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그죠? 많이 나셨는데 지금 오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펩트론 관련돼서 뭐 엄청난 호재 뉴스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비만 치료제를 부스터하는 역할 이제 뭐 한 번 맞으면 지금 1년 뭐 한 달 정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금 플랫폼, 스마트 대포 관련된 플랫폼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IEP라고 해서 ADC 관련된 치료제의 성능을 더 좋게 해주는, 정확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세포 내재화라고 하는데, 항체가 이제 항원을 찾기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과 효과를 더 좋게, 약물 투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성능을 높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알테오젠과 좀 비슷한 거죠. 기존의 약을 성능을 더 개량시켜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2의 알테오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수급상으로는 지금 공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 펩트론이.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공매도가 많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죠? 빨리 팔아서 그쵸. 빨리 사서 갚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쇼커버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상한가 간 걸로 보이고 오늘도 근데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는 이게 시가총액이지만 4조 좀 넘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해 본 종가를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4조가 살짝 안 돼요. 3조 9,200억인데 네. 한 5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가지는 않겠죠. 네.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내일 정도에 만약에 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도 더 치고 나가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확인하고 매도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3조 9천억 정도인데요. 5조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 종목 내일 혹시라도 양봉이 길게 뽑아진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매수 문의입니다. 강병옥님께서 이수페타시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0.46% 소폭 올랐고 32,850원 거래 종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많이 눌렸죠. 그런데 이 이수페타시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뭐 매수는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보면 사실은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실적 우려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멘텀의 우려죠.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면 같이 빠지고 엔비디아 올라오면 같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이수페타시스 공장이 이제 풀가동되고 있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제 아마 이수페타시스 1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면 다시 4만 원 이상으로 돌파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시면 적어도 4만 원까지는 한번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급락은 단기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 90일 유예 상태잖아요. 그럼 이수페타시스 여기 물량 나간다고 하더라도 관세 부담은 없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지금 저는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화시스템요. 한화시스템이요. 평단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31,500원이 20%인데 매도하지 말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 다행히 수익 보고 계실 텐데 31,000원대면은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좋은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한화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 종목 오늘도 9%대 넘게 좀 오름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추세는 다시 재상승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하나시스템 방산 관련된 가장 뭐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무기 체계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하나그룹 내에 전산 관련 팀이었다가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개인 그 각자의 사업을 갖게 된 건데 뭐 배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무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위성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한화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게 되면 이 통제 관련된 시스템도 같이 팔겠죠.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이 있는데 워낙 큰 이유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한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은 크지만 지금 제가 주봉 띄워놨는데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당분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뭐 딱 적정 밸류에이션 정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다만 42,000원대 한번 끊고 나오시는 게 맞고요.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길게 보실 거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당분간 한화그룹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가장 강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걸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만 유상증자는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번 돈까지 다 합쳐서 유럽에다 공장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군비 확산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중요한 거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일부 기업들이라든지 프랑스 일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물량 가지고는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정부 물량을 따내기 위해서 유럽의 이제 각국의 정부 물량들을 따내려면 유럽의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50% 이상 이제 뭐 합작을 하든 이렇게 법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하나 시스템은 같이 좋아지겠죠. 예, 그러면 유럽 진출의 기대감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하나 시스템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제가 지금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안 나오네요. 네. 시가총액 자체가 7조 2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현재 지금 버는 걸 보면 7조 2천억짜리 회사가 올해 가이던스가 한 2,300억 정도 법니다. 그러면 사실은 싼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게 추세가 중요한데 391억 벌었던 회사가 지금 2,373억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년도에 391억 벌었던 회사인데 작년에 2,19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러면 2,300억 정도 번다라고 보면 내년에 이게 점프업하면 이제 더 올라간다. 이게 만약에 3,000억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또 베팅을 더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종목이 2021년 실적과 지금을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실적 성장률이 7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5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라면 42,000원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한화 시스템 체크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유명선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 18,76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기준으로 2%대 반등 보여줬고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신다면 좀 밀렸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있습니다. 21,000원 부근에서 좀 밀림세 강하게 나오고 나서 만원대를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필에너지는 이제 주력은 이제 이게 필옵틱스의 자회사인데 이게 필옵틱스가 이제 42.2% 지분을 갖고 있고, 필옵틱스 하면 이제 유리기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노칭, 뭐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좋았던 이유가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3월 14일 날. 이때 이제 수주가 나왔고요. 관련된 게 뭐냐면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원통형 배터리 사륙파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장비를 만들었다, 이제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지금 보시면 대부분 조금 최근에 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튀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PNT도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죠. 전반적으로 업황의 영향을 받는 것 뿐이지 실적은 다시 회복 중이다 라고 보시면 저는 필에너지 지금 18,700원이면 지난번에 한번 급등할 무렵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좀 나와 있긴 한데 10% 정도면 그냥 더 사시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들고 계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저는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은 갈 걸로 보이고요. 한 2만 원까지의 반등은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한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나쁠 것 같지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한테 관세 엄청 때렸잖아요, 지금. 예, 미국의 ESS 배터리의 87%가 중국산입니다. 이제 그걸 못 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더 열릴 거고요. 그러면 더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장비주들이 더 같이 이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필에너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또 한 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등의 조짐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이지만 이 부분이 좀 물음표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비중 자체가 10% 그리고 매수가가 18,000원대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진단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내일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야 될 텐데 오프닝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불안감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분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자제품 반도체 관련 관세 정책이 오늘 밤에 발표가 나올 걸로 알았는데 또 일주일 미뤘죠. 네. 예, 무슨 호떡집 불나듯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FTA 체결하는데 한 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한 5년에서 6년, 길게는 막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일주일 사이에 이걸 다 정해가지고 발표한다? 아마 졸속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뭐 예외 품목으로 하면 뭐 애플이나 예외 품목으로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세 정책 확인은 여전히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 이번 달은 내내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조선, 방산,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테마들, AI 관련된 테마들이 좀 좋죠. 이쪽은 여전히 지금 당분간은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트럼프 입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가 그래도 방산 조선인데, 그럼 또 하나 찾는다라고 하면 제가 바이오테크 아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그냥 주식을 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토마토에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타이밍이 바이오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 기업 중심으로 좀 대응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 제가 뭐 삼총사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중에 ABL, 뭐 알테오젠 이미 많이 올라갔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좀 이제 더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아까 유한양이라든지 뭐 지금 펩트론은 이미 많이 올랐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퓨처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감은 이번 4월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조금 발긋 웃으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웃는 하루가 되길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